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장암 예방의 핵심적인 메커니즘과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첨단 의료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막상 환자들의 실제 참여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그 거대한 격차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 2%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숫자는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아가며 예방적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남성들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맙소사, 여성의 참여율은 1.5%로 오히려 더 낮아요. 생명을 구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도 대다수가 그냥 외면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오늘 5가지 핵심 파트로 나누어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환자들의 참여 문제부터 시작해서 장을 비우는 일의 중요성, 의사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품질 지표, 치명적인 중간암을 막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예방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차세대 인공지능 선별검사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골드 스탠다드 검사법이 대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지 그 참여의 문제부터 살펴보죠. 버크너 박사님이 공유해 주신 아주 생생하고도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한 여성 환자분이 대장 내시경 준비를 무려 4번이나 시도했는데 밤새 속을 개워내는 바람에 결국 전부 실패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환자의 두려움이나 신체적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도 없이 그냥 덜렁 설명서 종이 한 장만 건네는 의료 시스템의 맹점을 제대로 꼬집어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검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환자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역할인 완벽한 장 정결입니다. 성공적인 대장내시경의 성패는 사실 환자가 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내느냐에 100%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당뇨병으로 인한 위마비가 있거나 파킨슨병, 치매 혹은 비만이 있는 환자분들은 장 비우는 과정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훨씬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무작정 똑같은 약을 줄 게 아니라 환자별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맞춤형 계약을 짜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을 제대로 비우기 위해 임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분할 복용입니다. 시간을 엄격하게 쪼개서 약을 먹는 거죠. 검사 전날 오후에 일단 절반을 먹고 중요한 건 나머지 절반을 검사 딱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먹는 겁니다. 타이밍이 생면이에요. 이 단순한 시간 분할 방식이 의사가 장 내부를 들여다볼 때 진짜 어마어마한 시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힘들게 비워낸 장의 상태를 의사들은 눈대중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보스턴 장 정결 평가 척도, 즉 BBPS라는 걸 쓰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환자의 장 상태 점수가 6점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내시경 검사는 하나마나한 겁니다. 시야가 확보 안 돼서 뭘 볼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1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체스노 슈피첸베르크 박사님이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대장내시경을 숲속에서 벗었다는 거랑 똑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닥이 온통 나뭇잎과 진흙으로 잔뜩 덮여 있는데 그 틈에 숨어 있는 작고 위험한 독버섯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절대 못 찾죠. 장 내부가 완벽하게 뻥 뚫려 있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위협할 치명적인 전암성 용종은 영영 놓치고 마는 겁니다. 이제 환자의 고된 역할이 끝났으니 세 번째 파트, 진짜 중요한 내시경 의사들의 임상적 책임과 품질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측정되는 것은 관리된다. 내시경 검사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고품질의 검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의사의 개인적인 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낱낱이 측정하고 추적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25%입니다. 내시경 의사라면 최소한 25%의 선종 발견율, 이른바 ADR을 유지해야만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전체 환자 4명 중 1명꼴로는 숨어있는 위험한 용종을 척척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확인해야 할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90에서 95% 사이의 맹장 도달률인데요. 이건 의사가 내시경 카메라를 대장의 제일 깊숙한 끝부분까지 아주 완벽하게 진입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지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의사에게 검사를 받는 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리스크를 떠안는 셈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엄격한 품질 지표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중간암이라는 치명적인 공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여러분, 혹시 중간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사의 실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진짜 끔찍한 비극인데요. 환자는 분명히 내시경 검사에서 아유 깨끗합니다, 정상이에요 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다음 정기검진일이 돌아오기도 전에 갑자기 치명적인 암이 덜컥 생겨버리는 현상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죠. 그럼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암세포가 유독 특이하게 빨리 자라서? 아니요,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은 사실 생각보다 꽤 드뭅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인위적인데요. 대부분은 의사가 아주 납작하게 붙어있는 병변을 못 보고 놓쳤거나 아니면 용종을 발견해 놓고도 제대로 다 떼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결국 퀄리티 낮은 내시경 검사가 환자에게 난 이제 안전하다는 치명적인 착각만 심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내시경은 의사 실력도 타야하고 검사 준비도 너무 고통스럽죠? 이 막막한 참여도 문제를 차세대 선별검사와 AI 기술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딜레마는 결국 이겁니다. 내시경은 완벽하긴 한데 사람들이 준비 과정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변 DNA 분석이나 혈액 검사 같은 아주 간편한 비침습적 대안들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내시경만큼 전암성 병변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하고 실제로 검사를 받게 된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죠. 완벽함을 조금 양보하는 대신 사람들의 실제 참여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대장 내시경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도입되어서 숨겨진 납작한 용종들을 콕콕 집어주는 네 번째 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거든요. 의사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안전망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의사 선생님들이 이 똑똑한 AI 알고리즘에 너무 기대다 보면 스스로 병변을 찾아내는 기본적인 임상 감각이나 숙련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로스만 교수님이 이 모든 논의를 한 방에 정리해주는 아주 뼈 때리는 원칙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최고의 암 선별 검사가 뭔지 아시나요? 최첨단 AI가 달린 내시경? 아니면 간편한 피검사?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받는 검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며 위험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 참여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는 의미죠. 오늘 설명해드린 여러 데이터와 현실을 쭉 살펴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당장 다가오는 2026년, 우리의 대장암 선별 검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이라는 좁은 길만 고집하게 될까요? 아니면 대중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기술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